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오랜 취준 끝에 칩보를 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첫 취준은 2018년 하반기였습니다.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되게 공부를 잘하는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학교도 장학금 받고 다녔고 또 장학생 중에서도 최우수 장학생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막학기에도 수업을 안 들어도 될 만큼 학점을 이미 충분히 다 채운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막학기니까 학점 하나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학교 가는 것 빼고는 매일 집에 있었는데, 그때 첫 취준이다 보니까 자소서를 쓰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하나 쓰는데 막 2, 3일씩 소요되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처박혀서 진짜 책상 안에만 앉아서 자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많이 쓴다고 그때 제출을 했었던 게 총 15개에서 20개 정도? 그런데 나중에 칩보한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그건 정말 많이 쓴 것도 아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최소한으로 한 30개 정도는 써야 취준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약간 좀 처음 취업 준비였기 때문에 이력서 쓰는 법도 몰랐고, 저의 뭔가 경력이라든가 활동들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혼자 취준을 하면서 약간 좀 노하우가 없었던 탓인지 대기업 서류에는 삼성 빼고 다 떨어졌었고, 중견기업 같은 경우 그런데 좀 합격을 했는데 면접 보는 방법도 몰라서 다 1차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18년도 하반기에는 면접 본 개수가 총 3개밖에 안 돼요. 그렇게 18년 하반기가 끝났고 19년 상반기에 들어서면서 뭐라도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기획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일기획에서 야근을 하면서 도서관에 가서 항상 인적성 공부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채용 공고가 뜰 때는 취업 준비의 첫걸음은 일단 자소서를 최대한 많이 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야근한 다음에 퇴근하고 매일 한 2-3개 정도 되는 자소서를 제출했어요. 정말 저도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기계적으로 자소서 쓰고 제출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아직 노하우가 없던 탓인지 대기업 서류에는 또 거의 다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역시나 삼성 빼고. 그런데 한 4월쯤 되면은 대기업 계열사나 중견기업들이 뜬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서류가 오히려 정말 잘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때 정말 면접을 한창 많이 보러 다녔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보러 다닐 때는 일주일에 면접을 5개씩 보기도 하고, 그 중에 3개 정도가 최종 면접인 경우도 있었고, 하루에 면접 시험 일정이 2-3개씩 잡히는 날도 막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그 중에 하나쯤은 합격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아직 그렇게 취업에 간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정말 면접을 잘 보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 당연히 이 중에 하나는 되겠지라는 그런 심정?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여기 오긴 아깝지라는 그런 생각? 난 여기 와도 나중에 바로 이직할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그땐 제가 네이버 웹툰 전환형 인턴 면접까지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네이버 웹툰이 저에겐 너무나도 꿈의 회사였기 때문에 진짜 다른 데는 다 떨어지고 여기만 붙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뭔가 좀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한 최종 면접을 1주? 2주? 그 정도에 걸쳐서 총 5개 정도를 봤는데 결과가 하나씩 나오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진짜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나 이거 진짜 큰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엄청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반기가 될 때까지 공백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백기 동안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라인프렌즈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사무직으로. 한남 그 이태원에 있는 곳에서. 그런데 그때 일을 할 때 팀장님이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정규직 제안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라인프렌즈에서는 공식적인 채용 절차가 없다 보니까 무조건 신입이 되기 전에 2년간 의무적으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때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그래도 뭔가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는 게 저한테는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뭔가 지금 2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번에 하반기까지 하면 진짜 정말 어떻게 하는지도 알겠고 정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갑자기 제가 장염이 걸려서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장염 수술한 게 또 잘못돼서 그런지
나중에 다시 재입원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라인프렌즈 사람들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어영부영 그냥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 제안 같은 것도 그냥 흐지부지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반기를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인적성에서 떨어질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때 서류도 무슨 차이였는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합격할 곳은 다 합격했던 것 같아요. 이때 삼성도 합격했고, 롯데도 합격했고, CJ도 합격했고, 그리고 역시나 인적성도 다 합격을 했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셋 중에 하나를 최종 합격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었죠. 다 면접까지 갔어요. 그런데 3개 다 떨어진 거예요. 이 결과 중에 삼성이 가장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삼성까지 떨어진 걸 보니까 진짜 제가 약간 좀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약간 좀 정말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울다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선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제가 사실 PPT를 블로그에서 무료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능력을 활용해서 그동안 생각으로만 해왔던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해보자. 그거라도 안 하면 제가 정말 아무것도 진짜 할 수가 없어서 그거라도 하면서 약간 좀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1월쯤에 제가 광고 쪽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광고 대행사들 공고가 조금 떴어요. 그때는 하도 희망이 없다 보니까 정말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당연히 써야 하는 회사라는 그런 느낌으로 지원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절차가 솔직히 굉장히 간단했어요. 서류, 그 다음에 AI 면접, 그 다음에 면접, 그 다음에 인턴십. 사실 저는 AI 면접 같은 경우는 떨어져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AI 면접을 통과하기까지가 저한테는 약간 좀 수월한 과정이었고, 면접 같은 경우도 운이 좋았는지 면접관들과의 케미가 굉장히 좋았어요. 정말 말 그대로 웃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어쩌다 보니까 합격까지 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때 약간 좀 최종 면접이라든지 그런 게 남아있는 다른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보다 훨씬 더 좋은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종 면접 가도 어차피 면접 경쟁률이 3대1 정도는 될 텐데 인턴을 하는 것도 많아봐야 경쟁률이 3대1인데 인턴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인턴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인턴을 하면서 전무님이 저희한테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인턴 뽑고 떨어뜨리는 그런 일 안 한다. 우리는 웬만하면 다 뽑을 생각이다. 너희가 여기에서 뭐 내 자리에 들어와서 뭐 훔쳐가지 않는 이상 너희 다 뽑힐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진짜 꿈에 그리던 이런 대기업의 정말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특히 가장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 저희 팀장님이 다른 인턴 동기 팀장님들과는 다르게 약간 좀 신경 쓰이는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항상 사수님을 통해서 뭔가 불안하게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가 계속 그렇게 했다가 떨어질 거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대놓고 저한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무리 전무님이 너희 다 뽑을 거다라고 해도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약간 좀 불안 증세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쉐어하우스에서 살고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한 방에서 뭔가 밤에 그 사람이 갑자기 나를 찌르지는 않을까? 알고 보면 이 집에 몰카가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식의 약간 좀 불안 증세가 그때 유독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 약간 좀 마이너스적이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뭔가 이런 것들이 업무를 할 때도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요. 인턴 맨 마지막 날에 저희 팀 사수님이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뭐였냐면, 저희 팀에 원래 TO가 2명이 있어서 경력이나 저 신입 1명씩 뽑을 예정이었다고 했어요. 그때 한창 경력직 면접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인사팀으로부터 팀의 TO를 하나로 줄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력직이나 아니면 신입인 너 둘 중 하나밖에 뽑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경력직과 신입인 저 사이를 수평적으로 그렇게 비교를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 사이에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제가 뽑힐 일이 없잖아요. 그때도 제가 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번에도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엔 진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제가 정말 가고 싶던 회사에서, 정말 좋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나만 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사수님 말로는 이거는 본부장님이랑 팀장님이랑 의논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차장님들이 다 저한테 더 좋은 회사 가라고 우리 팀이 이래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결국엔 자기들끼리 이미 다 결정된 이야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마지막 날에 차장님들한테는 엄청 막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회사 나와서 버스를 타고 바로 울었고 진짜 집에 와서도 정말 한참을 울었어요. 리오를 하루하루줄이라는 게 정말 사실이었는지 아니면 저를 그냥 떨어뜨리고 싶은데 핑계가 없어서 그냥 지어낸 말인지도 솔직히 모르는 일이고 무엇보다 다른 저희 인턴 동기가 총 5명, 6명쯤이었는데 그중에서 저 혼자만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고 내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 하반기에 삼성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고 힘들어 했을 때 그걸 극복해내기 위해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했던 것처럼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전화 위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 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랑 지금 이 유튜브도 개설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전환 탈락을 한 후에 제가 이제 뭔가 사기업을 준비하기가 너무 그런 거예요. 너무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준비를 해왔는데 성과가 없는 거면은 정말 난 더 이상 이쪽으로 준비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 진로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그때 대학 병원이라든가 대학교 교직원 이런 데를 썼어요. 그래서 그때 가천대 교직원이랑 아주대 병원까지 최종 면접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두 군데 다 최종 면접을 보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별로 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뭔가 믿으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으려고 정말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결과가 나왔는데 가천대 교직원에 최종 탈락하였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에 아주대 의료원 사무직 최종 탈락했다라는 소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엄청 울었어요. 떨어지면서 울었던 거는 뭔가 항상 참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울음이 나오면 더 우울해지니까 더 울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 떨어졌을 때는 정말 더 이상 못 참겠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면서 과정이 아니고 정말 하루 종일 울었어요. 깨어있는 시간 중에서 한 2-3시간 정도는 빼고 방에서 공부하면서도 울고 그리고 엄마가 밥 먹으라고 나오라고 하면 또 나와서도 울고 밥 먹으면서도 계속 콧물이 나와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화장실에 들락날락거리고 그리고 또 자기 전에도 또 계속 울고 진짜 말 그대로 정말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정말 이전과 똑같이 준비를 하면은 취업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을 준비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냥 달달 외우는 공부하는 거는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공무원과 사기업의 어느 정도 중간이 공기업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그렇게 공기업을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이번 20년 상반기부터. 사실 처음에 공기업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또 너무 막막했어요. 왜냐면 경영학 같은 걸 공부해야 되는데 합격한 후기 보면 거의 고시급으로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책도 엄청나게 많이 사고 처음에 저도 막 인강이라든가 그런 책을 사기 위해서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런 게 너무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막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갑자기 무대뽀로 전향을 해서 공기업을 준비하기 시작한 게 맞는 일일까 하는 의문도 들고 저는 늦게 시작했다는 생각에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공부해야지 라는 목표로 공부를 했고 집에서 나가는 일이 2주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정도였어요. 가끔 나가는 것도 막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집 앞에 마트 가서 뭐 사오거나 건전지 사오거나 그런 일로 나가는 정도? 항상 집에 저 혼자 처박혀 있었고 약간 오늘 할 분량을 다 못 끝내면은
뭔가 내일 더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일부러 책상 위에서 불편하게 잠들면서 일찍 일어나야지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항상 그렇게 공부하면은 번아웃이 오고 또 공부하면 번아웃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공무원 합격한 친구한테 조언을 받아보니 그렇게 맨날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공부하려는 것보다 하루에 8시간 정도만 이렇게 적당히만 공부를 하는 게 더 꾸준히 하기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약간 좀 부담을 갖지 않고 좀 적당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10시쯤 되면 공부를 그만두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상반기 때 공기업을 위주로 쓰기는 했지만 사기업도 간간히 쓰기는 했어요. 왜냐면 공고가 뜨는 게 보이는데 아예 안 쓸 수는 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상반기에 또 최타를 그 병원 사무직 최타란 이후에도 또 한 2개 정도 더 했었던 것 같아요. 이때 또 엄청 막 공황장애가 올 것처럼 막 괴롭고 갑자기 막 밖에 뛰어내리고 싶고 그런 순간들이 또 너무 많았는데 그때마다 전에 사두었던 약을 먹기도 하고 그냥 유튜브 같은 데서 저랑 비슷한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서 최대한 공감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결국에 이번 상반기 때 치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치포까지 한 이야기를 올리는 이유는 뭔가 저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유튜브 댓글 보면서 저 같은 사람들이 뭔가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처럼 2년, 3년씩 취업 준비를 한 사람도 있고 또 최근에도 기업은행 면접을 가면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오랫동안 취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뭔가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가 되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단순히 제가 취업을 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저도 정말 2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을 많이 느꼈고 정말 취업은 내 길이 아닌가 봐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전혀 생각을 못했던 저도 결국에는 최종 합격을 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치포 이야기를 했으니까 분위기를 바꿔서 저의 유튜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블로그를 먼저 했었거든요. 블로그에서 PPT 템플릿 같은 거 무료 나눔하면서 블로그 이웃이 한 3,200명 정도 되고 포스트 팔로워도 한 1,500, 600명 그 정도 돼요. 처음에 유튜브 할 때도 약간 좀 제가 할 줄 아는 게 PPT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관련 글을 올렸어요. 그러다가 당장 취업 준비를 하는 그런 진솔한 이야기를 하면 공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취준 콘텐츠도 준비를 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뭔가 방향성이 2가지로 나뉘었어요. PPT도 있고 아니면 뭐 취준도 있고. 그런데 PPT 같은 경우는 무료 나눔 이벤트 하나 열면은 한 번에 막 60명씩 구독을 해주시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는 좋기는 한데 사실 저는 제가 오랫동안 PPT 이런 뭐 꿀팁이라든가 그런 영상을 제작해낼 자신이 없어요. 뭔가 내가 그 정도의 전문가가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보다 너무 친절하게 잘 가르치시는 뭔가 강사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취준이나 취업 콘텐츠 아니면 제 개인적인 브이로그 콘텐츠에 더 집중하고 싶은 생각이 현재는 더 큽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렇게 제 개인적인 콘텐츠를 업로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걸 제 주변 사람들 말고는 절대 알려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유튜브를 정말 뭐 성공하고 잘 되겠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정말 너무 재밌어요. 제가 원래 블로그를 하고 있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전하고 뭔가 콘텐츠를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저한테 너무 재밌고 좋은 취미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앞으로 이런 콘텐츠를 계속 업로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계속 취준생인 사람은 없고 또 계속 직장인인 사람은 없어요. 나는 계속 이렇게 취준만 하겠지? 취준생이 나의 직업인 건 아닐까? 라는 생각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계속 취준생으로 있을 것이라는 그런 무기력함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 같은 장수생들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